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00선 아래인 209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72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이제 글로벌 대형 이벤트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이제 FOMC가 있고, 그다음에는 오펙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G20 정상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망 모드가 지속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역발상적인 투자 관점에서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LG 이노텍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북미향, 그러니까 북미라고 하면 이제 애플향이죠. 애플향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좀 지속이 되면서 또 중국 쪽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3분기에 이제 아이폰 신제품이 발매가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출하량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은 상태인데요. 작년 대비 약 13.2% 좀 감소한 1억 8천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약 136억 원 최근 나온 보고서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고객사 출하량이 둔화되지만 작년에는 듀얼 카메라였다면 올해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이 되면서 단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단가 상승은 듀얼 대비 약 42.9% 정도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객사 점유율 확대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대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한 대당 들어가는 공급 단가는 늘어나고 또 전체 북미향 고객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비춰본다면 오히려 역발상적인 투자가 지금 가격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97,5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8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3일에 주셨던 M 플러스 0.79%, 그리고 6월 10일에 주셨던 BP도는 1.88%, KCI는 3.15%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6월 3일에 주셨던 덱스터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1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한국알콜은 3.99%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0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나스미디어 1%, 덴티움은 5.64%, 그리고 RN2 테크놀로지는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 넘었습니다. 6월 3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또한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JS 코퍼레이션은 11.31%, 파수닷컴은 15.79%, 서진시스템은 15.1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주셨던 나이스 평가 정보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9%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베뉴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0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12% 넘게 달성이 됐고요. 4위에는 삼보판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3.94%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백산 올라와 있는데요. 4월 29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4% 넘게 가져갑니다. 2위에는 푸드웰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5% 넘었습니다. 1위에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0% 넘게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클리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0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17.4% 달성이 됐고요. 4위에는 한속 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9.16% 가져갑니다. 3위부터 1위까지는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3위는 윈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5.62% 가져갑니다. 2위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해 주셨고 28.61%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1위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9%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4위까지인데요. 일단 8위와 7위에는 나란히 최낙철 팀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액트로 8위에 올라와 있고요. 28%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7위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29% 넘게 가져가고요. 6위부터 5위까지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올라와 있는데 이 5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 넘게 가져갑니다. 5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48%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2.7%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3위는 반정민 소장의 솔리드 54.9%, 그리고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62%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네,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ST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3자리입니다. 108.1%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5월 27일에 푸드웰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5%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드웰 너무 차트가 아름답네요. 일단 이 그 10,000원대를 돌파하면서 12,00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차트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보면 이렇게 W자를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영문자 W자를,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W자인 걸 알 정도로 되게 정형적으로 그리면서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복병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푸드웰이 10,000원대를 돌파하고 12,000원대로 가니까 지금 위는 거의 16,000원, 15년도 8월 달에 기록한 16,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16,000원까지 안 바라더라도 한 14,000원 선까지만 상승을 한다고 해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6월 달 그 중순 지금 이후부터 7월 초까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된다. 여기서 지금 그 제 종목 중에서 지금 에코마케팅이 1위긴 한데 지금 에코마케팅보다는 에코마케팅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크게 뻗고 그 중간에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푸드웰이 굉장히 복병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포텐이 터지면은 이거 한번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푸드웰이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겠습니다.
네, 6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국내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209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8% 정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72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라는 큰 이슈가 남아있죠.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68%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4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달에만 15%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3,0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14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셀트리온은 여전히 20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좀 이 수익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LG화학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신한지주 0.7%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4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텔레콤이 9위권까지 올라오고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내려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0.4% 빠지면서 23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측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이 생산을 하는 열연광판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시총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0.2%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209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723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닥은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5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5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신라제의 경우에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 ENM이 3위권까지 밀렸네요. 0.05%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18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0.37% 상승세 19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22만 4,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와 함께 HLB가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강세로 출발하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7만 3천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세 출발하는데요. 43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도 빠집니다. 0.7%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방영됐던 아스달 연대기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좀 주가 영향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7만 1,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휴젤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0만 9,500원에 출발합니다. 41만 원 선 깨졌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0위권에서 출발합니다. 5만 1,500원대에서 움직임 없이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29일에 액트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28%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1,750원도 이제 넘어섰거든요.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액트로는 모바일 렌즈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 5월 29일 추천드리면서 5월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는 실적 개선 증가와 부상 증자 그리고 오버행 이슈 해소가 있었습니다. 오버행 이슈 해소는 대부분 주식을 처분하면서 상승세에 보탬이 되었고 KTB 네트워크, 아주 IB 투자, SJ 투자 파트너스 등 액트로의 지분을 보유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증자 100%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어 주가가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상증자와 오버행 이슈 해소는 유동 물량의 증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또한 주가 상승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최소 익절가는 1,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가 처음에 그 상장 즈음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재무제표를 볼까요? 이게 아마 이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지금 마이너스 숫자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뭐 매출액은 뭐 13억에서 45억까지 증가를 하면서 파이는 커진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이익 죄다 마이너스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72.81까지 나와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다 지표가 산정이 안 되죠. 이익이 안 나니까. 자, 원래는 이익이 안 나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를 상장을 시켜주겠어요? 뭐 구멍가게도 이익이 나는데, 그쵸? 구멍가게에서 뭐 과자 하나를 팔아서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그 상장한다는 회사가 이익이 하나도 안 나고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다 빨개요. 그럼 누가 상장을 시켜주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 상장을 시켜주냐면 그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고 마이너스지만 그 미래의 비전을 땡겨와서 상장을 시켜주는. 왜냐면 키우기 위한 어떤 일환이에요. 대부분 바이오 업종에 그런 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부도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싹들을 어떻게 하면 물을 뿌려주고 뭐 비료를 줘야 되는데 새싹들이 혼자 힘으로 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농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조금 더 상장을 어떻게든 시켜줘서 그러면 이제 자본도 모여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으로 이제 R&D를 하고 너네가 이제 그 어떤 인지도를 높여서 시장에서 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 특례 상장을 택해서 대신에 상장 주관사의 책임하에 상장. 이게 사실 상장 주관사라고 하면 이제 증권사인데 증권사에서 물론 그 증권사에서 뭐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식이 있겠지만 뭐 업종별로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을 어쨌든 증권사에 소속되는 인력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증권 전문 어떤 공부를 했지 약간 바이오 업종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없이 상장 주관사의 책임하에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거를 보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 좀 이게 좀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사실. 왜냐면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가 없다는 건 이 바이오 산업을 연구했던 어떤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상장주관사가 DB금융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융투자 증권사에서도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뭐 있겠지만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을 공부하고 뭐 이런 쪽을 대학을 나오고 그쪽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증권사 직원들이 사실 그렇죠? 어쨌든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증권사 직원들이 사실 이거를 뭐 판단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뭐 투자를 안 하겠죠, 이런 거를. 근데 이 그 상장주관사의 책임화에 한다는 거는 뭐냐면 풋백 옵션을 줬어요. 뭐냐면 일정한 가격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권리.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만약에 이 기술성 그 성장성 특례로 상장을 시켜줬는데 이 주가가 완전히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러면은 DB금융투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공모가가 25,00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90%인 22,500원에 6개월 안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고 만약에 25,000원 밑으로 해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를 가정해 볼 거예요. 25,000원짜리가 25,000원에 공모를 받았어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5,000원을 갔어요. 그럼 내가 1억을 넣었는데 5분의 1 돈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너무 열받잖아요. 나는 이 미래의 비전을 뭐 제시해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내 돈이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5분의 1 토막이 나더라도 이 투자한 사람은 초기에 22,5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아까 전에 그 이익이 없고 이런 것들을 약간 상쇄시켜주는 어떤 옵션을 하나 부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18년도 11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지금 51,000원이에요. 자, 물론 19년 3월 25일 날 82,000원까지 갔었죠. 하지만 지금도 51,000원. 자, 공모가가 2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팔 필요가 없죠? 그쵸? 지금 51,000원인데 뭐하러 22,500원에 팔겠어요? 어떤 바보가. 그쵸? 지금 팔면 51,000원에 공모가의 2배 이상 수익인데 지금 확정 공모가가 25,000원이 나왔는데 셀리버리가 2만 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어요. 제가 그 비율을 드렸죠. 이제 뭐 대학교든 고졸 선수든 이제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 학부모님들은 최대한 자기 자식을 계약금을 많이 받고 입단시키기 원한다고. 누구나. 그쵸? 자기 실력보다 더 받으면 좋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기관 경쟁률, 구단들의 경쟁률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이건 기관 경쟁률이 698.98대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셀리버리가 25,000원 상단이 25,000원 원했는데 확정 공모가도 그 최상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계약금을 다 받고 입단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입단을 하고 나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이게 25,000원 시작해서 82,000원까지 4배를, 거의 4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51,000원에 떨어졌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셀리버리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자, 이런 그 대표이사가 많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대표이사 사장들은 좀 거드름을 잡고, 물론 스타트업은 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좀 거드름을 잡고 막 뭐 밑에 사람들 시키지, 약간 그런 안 그런 사람도 많이 CEO도 계시겠지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5월 15일 날 글을 올렸는데 조대용 대표이사가 올렸어요, 직접 글을. 내용이 뭐냐면 최근 회사 주식같이 하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거 편지예요. 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며 주주 여러분들의 실망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걸 올릴 이유가 여기도 나왔잖아요. 보세요. 주당 주식 가치가 저점 대비해서 4배 이상 상승했으나, 그쵸? 4배 이상 상승했는데 솔직히 이런 글을 올릴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거 보면 근데 고점 대비 5월 15일자로 60% 이상 내렸으니 주주분들의 실망감을 절실히 이해하며 저와 저희 임직원 모두 주식이 많건 적건 회사의 주주들인데 외부 주주분들의 실망감에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셀리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끝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회사 CEO가 이런 글을 올린다. 신선하죠. 되게 신선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글을 올리나요? 안 올리는데, 그쵸? 액면 분할해서 막 그 주주들이 액면 분할했는데 사서 왜 떨어지냐고, 5만 원인데 3만 원 떨어지냐고 막 그럴 때 그런 글 없어요. 인터뷰도 없고. 근데 지금 이런 물론 스타트업이라 뭐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을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 51,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25,000원에 대비하면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하락했다는 그 고점 대비 하락했다는 것 때문에 저런 글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CEO의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는데 CEO가 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일단. 물론 처음 시작해서 이익도 안 나고 해서 성장서 특례를 상장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렸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올렸더라도 생각이 없는 CEO는 저런 글을 올리지를 않아요. 근데 일단 저런 부분을 보니까 회사 주식의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다.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수출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이 주로 그 작용을 하는 데가 파킨슨병, 췌장암 이런 데인데,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정말 치료하기 힘든 거거든요. 발견되면 이미 끝이에요. 발견되는 상황에서. 저 뭐 하얀 거탑 얘기 많이 들었지만 췌장암 발견되면 이미 말기예요. 그리고 파킨슨병, 아시다시피 이거 치료율이 낮아요. 근데 파킨슨병, 췌장암, 고도비만, 고령성 촉진제, 여기에 지금 신약 후보 물질 4개 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팔면 돼요. 팔면. 그래서 지금 이 그 췌장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은 중국 3인의 빅파마와 조율 중이고, 파킨슨병 췌장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아까 나온 것들 다 지금 뭐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및 뭐 다른 제약사들,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CEO의 마인드를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대에 내려와 있지만 결국에는 8만 원대로 다시 가는 흐름을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5만 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요즘 지금 흐름에 맞는 종목일 것 같아요.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파세코가 지금 창문형 에어컨이 5월 16일 날 출시됐는데, 지금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채널 총 7회 판매됐는데요. 방송시간 종료 전 모든 홈쇼핑에 완판됐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죠? 앵커님은 창문형 에어컨을 안 다실 것 같아요. 창문형 에어컨은 보통 원룸에서 자취생들이 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요즘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주거침입제 적용해서 아예 지금 그 성추행 예비 그 음모죄인가? 그것까지 적용이 됐어요. 착수하는 거다. 비밀번호를 알아보려고 한참 거기 머물렀거든요. 그 남성이.
그런 것 때문에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솔직히 설치 기사가 방문하는 것도 여성 혼자 있는 곳에서 좀 그래요. 이게 설치 비용이 발생이 안 되고 설치 기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 창문형 에어컨. 원룸 자취생들에게는 필수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인데 스탠드형 에어컨이나 삼성, LG 거 이런 거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파세코가 요즘에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여름에 또 폭염이 온다. 이런 거 두 개가 맞물려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원대 마디지수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 갭 상승한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세아텍입니다. 자, 아세아텍은 최근에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아세아텍 일단 보면은 증권사 보고서인데 1945년 아세아산업공사로 설립됐고 오래전에 설립됐어요. 45년에. 2010년에 코스닥이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설립은 오래됐는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역사는 짧아요. 이게 농기계 관련 업종이거든요. 반농사용 농기계 제품 관리기, 이게 51%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뭐 트랙터, 콤바인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주 대북 관련주에 얽혀요. 대북 관련 수혜주를 얽힌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 운동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개별적으로 농기계 등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대북 관련 수혜주를 얽히는데, 이번에 또 뭘로 얽혔냐? 지금 국내 최초의 방제 전용 스피드 스프레이를 개발해서 70%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경에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스피드 스프레이 방제 전용 원거리 방제기 드론 방제기를 생산해서 축협 농협에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뭘로 얽혔냐?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를 얽혔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 수혜주를 얽힐 끼가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를 얽힐 끼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농업 관련주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를 언제든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세아텍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적고 그냥 차분히 올라가는 종목, 대동공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끼가 붙어가지고 활발히 움직일 뭔가 여지가 생겨서 그 다이나믹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됐어요. 지금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대북 관련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도 살아있습니다. 손절가 4,500원, 목표가 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동생은 콘텐츠, 텍스 리펀드, 코스메틱, IT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98년 9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온라인 복권 정보, 웹툰, 웹소설 등을 콘텐츠를 제공하며 외국 관광 고객 대상으로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8년 7월에는 천연물 추출 원료로 기초로 한 천연 화장품 판매하는 스와니코코를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총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매출액 265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시현 측면입니다. 동사는 1분기 매출액은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7% 증가,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분기별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금융비용으로 브레인 콘텐츠 전환사채 평가 손실이 7억 원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전환사채 평가 손실 113억 원에 발생하며 지배 순이익은 마이너스 4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적 비용으로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펩타이드 아이크림으로 중국 소셜 방송 완판 측면입니다. 스와니 코코는 1월 왕홍 웨이야 소셜 라이브에서 방송 5분 만에 펩타이드 아이크림 3차 세트를 판매하며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소셜 방송 통해 중국 내 스와니 코코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중국 시장의 진출에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왕홍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 중국 소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스와니 코코의 주력 제품인 펩타이드 아이크림을 50여 개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에 등록을 진행했으며 2019년 6월에 7월에 등록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는 스와니 코코의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티몰과 장동닷컴, 웨이신 등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며 중국 진출을 본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스와니 코코의 매출액은 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8% 증가, 영업이익은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7% 증가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텍스프리 KTIS
환급 부분 양수 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 중국인 관광객은 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5.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 회복세와 더불어 KTIS의 환급 부분 영업 양수가 2019년 3월에 마무리되면서 2019년 2분기부터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 점유율의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방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텍스프리의 2019년 분기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90원, 손절가는 82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엔테스입니다. 동사는 2007년에 설립되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운용 지역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고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분야에서 동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공급 및 운영 중입니다. 동사의 영위 산업은 국내 경기보다는 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색, 혹은 정부의 전략 추진에 따른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성장의 정체기를 지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동사는 그동안 통신장비의 신규 투자 감소연으로 실적 부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G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주력 산업인 트래픽 관리, 네트워크 최적화, 과금 및 빌링 시스템, 운영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2G에서 3G, 다시 4G LTE로 이동할 때마다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4G로 전환기였던 2014년까지 실적이 견고한 성장을 기록했던 점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보여줄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G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이후에는 실적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5G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최다 통신사들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G로의 이동통신 환경 변화는 2019년에는 실적 성장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G 관련 운영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신규 수요 매출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 및 다양한 신규 사업 영역으로 확장성 기대 측면입니다. 동사는 최근 3년간 이동통신 이외에 자동차, 전력 및 건설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IoT, 5G 관련 플랫폼 및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통신장비 시장을 진출하면서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부분에서의 매출 기대, 한국전력과 송전철탑 관리 및 정전 관심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구축, 그외 국내 주요 도시, 부산, 고양, 수원, 황교 등 스마트 시티의 프로젝트에 참여, 스마트 팩토리, 의료 및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를 사물 인터넷 플랫폼 연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도 SK텔레콤 중심으로 정부 관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및 기타 대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각화된 사업 영역으로 확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력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어 하반기에 매출로 연결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주목되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B2B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소모성 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소모성 자재를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고 점차 IT, 건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비스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최대 MRO 업체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대 MRO 업체로서 2000년 9개의 삼성 계열사의 투자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습니다. 삼성그룹과의 보장 물력이 2016년 말에 종료되었음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삼성그룹 관련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위주로 고객 기반을 재편했고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성 집중 전략으로 2018년 1분기 이후로 영업이익률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저점으로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비삼성 고객들 중 수익률이 낮은 곳을 정리했고 일부 고객들과 평가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형 매출도 2018년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형 유지를 위한 저가 수주 필요성도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성에 집중하면서 연결 대상 자회사, 가디언, 인터파크 인터내셔널 등의 실적도 2019년 1분기까지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이후 안녕케어의 성장 가능성의 주목 측면입니다. 향후 가장 주목해야 할 성장 동력은 안녕케어의 매출 성장 가속화입니다. 2018년 말 약가 인하가 없었던 가운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약 매출이 2020년부터 발생합니다. 병상수 기준으로 25%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안녕케어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대비 매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결이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9% 수준의 순연금 1,100억 원, 4.3%의 배당 수익률을 고려할 때 방어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선세가 되고 있고 안녕케어의 성장세까지 부각될 경우 주가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7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양현석 사장이 사퇴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38,0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아이돌이 다 3순위 안에 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예전의 자료여서 지금 우리 비슷할 겁니다. 남자들은 프로게이머도 많고요. 왜냐면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지금 정확한 그 공개를 안 해서 그런데 연봉이 최저 지금 30억 이상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SKT 소속. 저 그 스타크래프트 이후에 그 오락을 안 해서 뭐 예전보단 관심이 없는데 게임판이 더 커져 있는 지금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뭐 우승 상금 포함해서 전체 상금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있죠. 그 리그 한번 세계 대회 열리면 뭐 총 상금이 수십억에 이르는 판이라고 해요. 페이커 이상현 선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있고 유튜버 그게 거의 뭐 1, 2 아니면 2위? 그리고 아이돌도 역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M, JYP, YG 이거 YG는 지금 그 무슨 오명이 있어서 지금 뭐 제약업종에 편입된다는 무슨 오명이 있어서 좀 그런데 SM, JYP 뭐 1, 2대 이 업체들 그 지금 1조 경쟁하고 있거든요. 시총 1조 경쟁. 그래서 SM, JYP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관문이 치열해진다. 왜냐면 아까 초등학생들이 다 써내는데 그럼 거기 더 실력 있는 애들이 엄청 그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옥석을 가려서 더 뛰어난 애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이채원 사장조차도 지금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JYP를 선택했거든요. 가치주로 컨텐츠라고 해서. 그래서 SM 물론 팔았어요. SM, JYP 지금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지는데 YG 어떤 기본적인 문제 같아요. 사퇴를 했지만 지금 양현석 외 구인이 40.85%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공단 보고 팔으라고 인터넷 댓글에서는 지금 막 그 요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지가 않아서 네. 뭐 그걸 국민청원에 넣는다는 댓글도 봤어요. 연금공단이 왜 이걸 갖고 있냐고. 근데 어쨌든 양현석 사장이 지금 전 사장이 16.11%로 대주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분을 안 팔고 뭐 직책만 내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된다. 뭐 팔고 나서의 어떤 그 미래는 뭐 블랙핑크는 계속 활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는 좋아 보이나 지금 YG의 개별적인 이 기업의 문제 때문에 일단 세계의 어떤 경쟁에서 YG는 뒤처지는 게 사실이고요. 당분간 SM, JYP의 시총 1조 경쟁 이 두 명의 싸움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클리오가 현재 수익률 17%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 실적 또한 점차 상승할 수 있어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금요일 날 차익 매물이 한 차례 좀 나와 주었으나 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등의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설계, 분석 등의 총괄을 진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으로 현재 관련 기업들 중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0년도 상장 후 등락부 크게 발생되어지면서 15년도 최저점을 경신하였습니다.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큰 흐름 없이 일부 박스권 흐름 보여주다 작년 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면서 점차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주었고 올해 1월경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한 차례 조정 나와준 모습으로 기관과 금투, 투신, 연기금 등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Q&I 에너지와 Q&I 에너지 유한회사와 5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및 대림산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 투자 사업 기본 설계 용역과 관련된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Q&I 에너지와의 체결은 전년 대비 약 13%에 달하고 대림산업과의 약 316억 원 규모의 체결을 한 만큼 이 금액의 경우 최근 매출액이던 4,024억 대비 약 7.8%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대림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고 가자면 작년 12월경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12월 말에 GTX A 노선의 착공식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의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며 국내 1위 기업인 이 기업의 경우 우선 협력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이미 12월경에 대림산업과 755억 원 규모의 GTX A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의 추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의 경우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및 SOC 예타 면제와 관련된 이슈 등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GTX-A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의 지수적인 매출 신장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업은 종합 엔지니어링 총괄 기업으로서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 12월경 일본 니신 LRD와 421억 원 규모의 일본 미에현 시마시 일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건설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연관되어지면서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0%에 달하는 금액의 수주인 만큼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신기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 해외 및 국내에서 다양한 시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신재생펀드 서비스 사업 수직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MOU는 앞으로 있을 이 기업의 환경시설 및 신재생 발전시설 사업에서 문제로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자금 조달 과정이 해소되어짐에 따라 추후 사업 추진에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꾸준히 들어주고 있는 기관 등의 매수와 늘어나는 매출로 인하여 일부 등락이 나와줄 수는 있으나 지수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상단 매물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하여 일부 상승에 중간중간 제동이 걸릴 수는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2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탁 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092선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2090선에서 출발했다가 87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조금씩 만회하면서 93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파입니다. 현재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고요. 개인은 159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집니다. 0.57% 약보합권 43,750원에 흘러가고 있고 SK하이닉스 다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예, 장중 한때는 63,3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강보합권 63,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4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빠지고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는 흐름 안 좋지만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LG화학 1%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34만 8천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잘 갑니다. 1%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22만 4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전히 포스코 10위권 그리고 SK텔레콤 9위권 지켜내면서 흘러갑니다. 포스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 720포인트에서 턱걸이하면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작이 고점입니다. 72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약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8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와 비슷한 수급 가져갑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이 26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순위 변동이 좀 있죠. 신라젠이 2위권까지 올라오고 CJ ENM이 3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신라젠 상승폭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데요. 아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1%대 강세로 흘러갔는데 0.8%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5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8만 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22만 4,400원에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HLB가 현재 강세 나타냅니다. 7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73,700원, 3% 가깝게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3% 넘게 하락을 합니다.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6만 8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휴젤 9위권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0만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0.58%의 하락세 5만 1,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1,186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21일에 아이마켓 코리아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에서 13% 급등세 나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21% 넘어섰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래도 실적에 기반한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그 기본이 깔려 있는 회사가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시장에서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그 소모성 자재 여기에다가 이제 원자재나 설비, IT 이런 걸 구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런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으면은 어떤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부합되기 때문에 당사의 이런 하고 있는 일이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준하게 좀 올해부터 증가되는 이제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도 이제 순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적인 그런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둔 거기 때문에 어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IT 종목들이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뭐 올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 머터리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 머터리얼즈 하면은 하나 머터리얼즈 이 종목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고 이제 소모품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소모품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뭐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장기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스팟성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교체 주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체 주기가 10일에서 15일 정도면은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품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그 생산에 필요한 이런 그 부품, 실리콘 부품, 주로 이제 실리콘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특수가스, 실리콘 부품하고 특수가스 이런 양축을 갖고 어떤 회사는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뭐 디램이나 뭐 낸드 가격은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안 좋은 상태에서도 생산을 계속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램하고 낸드에 진행되는 이런 생산 공정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스로는 이런 그 소모성 그 실리콘과 관련된 부품을 꾸준하게 그 증가하는데 원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회사로서는 어려운데 이런 실리콘은 그 회사에서 뭐 인것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일괄 그 제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사의 어떤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올해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장비나 부품 회사들이 안 좋지만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올해 꾸준하게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에서 최근에는 뭐 이번에 반등에서는 많이 못했지만 최근 3, 4일 계속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5월 27일에 오파순에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5%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15,000원 터치를 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5G 통신 관련주들은 다소 이제 그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조정 구간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에서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조정 구간을 14,000원 이하까지 기다리셔도 좋겠다. 그런 전략으로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하고 고점에서 다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그 지수가 아침에 어느 정도 지금 갭상승을 조금 해내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지금 뭐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마이너스 0.06%, 이렇게 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를 좀 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플러스 1.11%, 코스닥은 플러스 0.8% 상승을 했습니다만 주초에 상승하고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에 조정이 나옴으로써 다시 지수가 변곡적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그 지수의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외 이벤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일 트럼프의 재선 출정식이 플로리다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미국 우선주의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있을 FOMC 회의 여기서는 이제 뭐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질 텐데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금리 인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G20 정상회담 29일 요 부분까지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지수의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종별 섹터별 매매 전략을 좀 들여본다고 하면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거든요. 오늘 하루 움직이고 그 이튿날 연속성이 안 나와버리면 바로바로 빠른 순환에 의해서 물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단기주들은 철저하게 단타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실적 성장주들은 어느 정도 순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를 단기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업종별 섹터별 매매 전략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단기와 스윙에 이러한 종목들을 진입 시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 5G 관련주를 오늘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25210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력적인 제품의 매출은 FPCB입니다. IT 부품 쪽에 PCB 섹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KT에 이렇게 ESS를 공급을 하면서 최적화된 BMS 기술 기반으로 지금 5G 쪽에도 통신 장비 쪽으로 진출이 되는 양쪽의 현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5G와 IT 부품 쪽을 다 헤아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설립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나노 소재 기반의 첨단 소재와 부품 전문 회사인데요. 올해 지금 매출이 1,315, 매출의 영업이익은 75억으로 작년도 마이너스 18억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종목인데요. 동종목에 가장 제가 좋게 보는 매출 분야는 고효율성 자성 소재입니다. 동회사가 나노 소재 첨단 소재 쪽에서도 방열 소재라든지 나노 멤브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신성장 동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정질의 자성을 띠는 효율이 매우 높은 소재가 고효율 자성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금 활용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미국 테슬라 모터스라든지 중국의 BYD에 현재 납품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성이 IT 쪽과 통신 장비 쪽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동종목의 추천주는 현재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2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